흔히 인생을 열차 여행에 비유합니다. 어느 시인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탄생에서 죽음까지 세월이라는 이름의 레일비를 달리는 열차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탄 인생 열차는 이미 출발역을 떠나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종착역에 다다를 것입니다. 현재 당신이 달리고 있는 인생 열차는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그 종착역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줄리안 헉슬리라는 유명한 생물학자의 일화입니다. 학술회의 참석차 런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기차가 연착하는 바람에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발표 순서를 맡았기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마차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뛰었습니다. 마차를 급히 잡아 타고 마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니 최대한 빨리, 무조건 빨리 가주시오. 마부는 위험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달렸습니다. 안정을 찾은 헉슬리 교수는 마차 밖의 풍경을 보고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그 마차는 학회 장소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서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마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답합니다. 손님께서 무조건 빨리 달리라고 하셔서 계속 달렸습니다. 알고 보니 마차는 학회가 열리는 곳과 정반대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헉슬리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더 빨리 더 좋은 스펙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에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 직장입니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책임감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더욱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부지런히 뛰면 제자리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여유를 부리면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속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방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침반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초강력 엔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빨리 달리다 보니 방향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치 헉슬리 교수처럼 말입니다. 근대 올림픽 창시자 쿠베르탱이 주창한 슬로건이 우리 모두의 슬로건이 된 느낌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여기에 더 재미있게 혹은 더 뜨겁게를 더하기만 하면 우리를 나타내는 완벽한 슬로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스피드가 중요한 시대에는 항상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느림을 추구하는 겁니다. 느림의 미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긋꽃. 단지 석줄 15글자의 시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줍니다. 속도에만 몰두할 때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기에 느리게 사는 법을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느림의 미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빠르게 달리든 반대로 느리게 걷든 속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믿음 자체를 믿습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을 사랑합니다. 목마름에 목말라 합니다. 열정이란 이름으로 장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정은 엉뚱한 곳으로 이끕니다. 초등학생 철수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폐지 리어카를 끄시는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게 리어카를 끌며 비탈길을 오르는 할아버지가 철수는 안쓰러워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말려도 철수는 계속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비탈길을 겨우 다 오른 후에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철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힘들게 리어커를 끄세요? 할아버지가 가볍게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폐지를 모아야 돈을 벌 수 있단다. 또 철수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돈은 벌어서 뭐해요? 손주 녀석 같은 철수가 당돌하게 묻자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놈 봐라. 똑똑하고 당돌하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가 있지. 잠시 생각하다가 철수가 또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먹고 살아서는 뭐해요? 예끼 놈아, 먹고 살아서는 뭐하다니. 먹고 살아야 또 리어커를 끌지. 만약 초등학생 철수가 오늘 당신을 찾아와 왜 일하세요라며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속력에만 집착한 나머지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은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도 그냥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수레바퀴에 매달려 그저 관성에 의해 굴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사람이 가고 있으니 당신도 그냥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가고 있으니 당신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혼자 남을까 무서워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대신 열심히 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쑥 떠오르는 불안한 질문을 잊으려 더 바쁘게 매달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수업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how에 관한 과목일 것입니다. why에 대한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기술, 속도, 노하우 등등을 배울 수 있지만 왜 why에 대해서는 배울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서 가르치는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안 목사와 매주 커피 한 잔 마신다 생각하고 10분만 시간을 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은 why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효율 전문가 스티븐 코비 박사는 말합니다.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엔진이 아니라 나침반이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강력한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보다 문방구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나침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주 안 목사와 함께하는 이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통해 인생의 나침반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